조상훈의 뉴스 픽. 네, 철도 파업 사항과 관련해서 철도노조 김명한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시작했습니다. 우선 현장 기자회견 소식부터 전해드리고 오늘 뉴스피드 진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특히 저희들의 투쟁에 함께 연대해 주신 KTX 민영화들이 범국민 대책위와 민영화 반대 공동행동 1200개 단체로 구성된 원탁회의와 철도 공공성 시민 모임, 그리고 정치권과 종교계, 그리고 우리의 형제 민주노총과 공공우수연맹 동지들에게 머리 숙여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100만 명의 자발적인 서명과 도금운동, 물품 지원으로 저희들을 응원해주신 수많은 시민과 학생 여러분, 저희 철도 노동자들은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투쟁의 성과라면 철도를 비롯한 우리 사회 공공재를 민영화해서는 안 된다는 전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고,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수립과 집행이라는 후진적인 관행을 타파하고 공공정책 수립에 있어 사회적 대화와 합의가 우선시하는 새로운 전기가 마련된 것입니다. 저희는 이번 합의에 따라 구성되는 국회 차원의 철도발전소위원회에 적극 참여하여 올바른 철도발전 대안을 함께 모색함은 물론 향후 모든 과정을 국민께 공유하고 국민의 철도, 공공철도를 확대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한국철도는 향후 프랑스, 독일, 일본, 러시아, 중국 등 철도 강대국에 둘러싸인 가운데 유라시아 철도 도래를 대비하고 한미 FTA 비준이라는 변화된 환경 속에서 국익을 지켜나가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국가기관 교통수단인 철도 운송을 책임지는 핵심 공기업으로서 국민들에게 지역과 계층에 차별 없이 안전하고 저렴한 철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철도 이용자인 국민들의 참여가 보장되는 이사회 구성 등 공기업 지배구조를 개혁해 나가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러한 과제를 온전히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새롭게 구성되는 국회 철도발전소위원회에서 철도의 공공적 발전 대안이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철도 민영화를 중단시키기 위한 철도의 공공적 발전을 위한 철도 노동자들의 총파업 투쟁에 함께해 주신 국민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철도 파업 사항과 관련해서 철도노조 김명한 위원장의 기자회견 전해드렸습니다. 일단 주요 기자회견 내용을 정리해드리면 파업을 중단한다고 선언했고요. 내일 오전을 위해서 업무에 복귀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울러서 국회에 구성된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에 앞으로 철도노조 차원에서 적극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국민적인 지속적인 관심과 또 성원을 당부했습니다. 오늘 뉴스피드는 철도노조 파업 철회 소식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시각 뉴스 톱7으로 오늘 뉴스피드 문을 열겠습니다. 문희정 아나운서입니다. 지금 시각 뉴스톱7입니다. 철도 파업 철회의 선결 조건으로 여야와 철도노조가 합의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산하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에 참여하는 여야 위원 8명이 오늘 확정됐습니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이 소위 위원장을 맡고 같은 당 박상은, 안효대, 이희재 의원이 위원으로 낙점됐습니다. 야당에서는 국토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이윤석 의원과 민홍철, 윤후덕 의원, 통합진보당 오병윤 의원이 각각 활동하게 됐습니다. 철도노조는 수서발 KTX 면허 발급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오늘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습니다. 노조 측은 수서에서 평택 구간을 제외한 구간이 기존의 국가가 소유한 철도 노선이라며 면허 발급은 철도산업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금요일 밤 수서 고속철도 법인에서 신청한 철도사업 면허 신청을 허가한 바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오늘 한국사 교과서 6종의 집필자들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교과서 수정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올해 교학사 역사 교과서에 대한 우편향 논란이 계속되자 교학사를 비롯한 8종 교과서에 대한 내용 전반을 재검토하고 리베르 출판사를 제외한 7종의 교과서에 대해 수정 보완을 명령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는 말도 있는데 요즘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 정책에 대해서 여러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있다며 SNS에 철도 의료 민영화 비판을 유언비어로 규정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오늘 오전 올해 마지막 숙서 비서관 회의에서 이렇게 말한 뒤 SNS 등을 통해 퍼져나가는 이런 잘못된 유언비어를 바로잡지 않으면 개혁의 근본 취지는 어디로 가버리고 국민의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고 적극 대응을 지시했다고 김행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남수단에 파견된 국군 한빛부대가 일본 자위대로부터 실탄을 빌려 논란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평화유지군의 탄약 보유 기준을 재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국방위 전체 회의에서 한빛부대는 기준에 따른 탄약을 보유했지만 파병 시에는 보유량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시각 뉴스톱 7이었습니다. 속눈썹이 쑥쑥쑥, 코코아이 속눈썹 영양제, 끊임없는 수분감, 스노블 수분크림, 5분 만에 느껴지는 팽팽함, 주름 개선 RV 콜라겐팩, 사실인지 궁금하시면 모모코스닷컴에서 확인해보세요. momocos.com momocos.com 사흘만 하늘 아래에 다녀올 수 있다면 첫째 날은 세종대왕님께 감사의 큰절을 올리겠다. 둘째 날엔 김구 선생님께 뜨거운 술을 한잔 올리고 싶다. 그리고 셋째 날엔 청산하지 못한 우리의 아픈 역사, 친일파들을 꼭 처단하고 오리라. 나는컨대 우리 라이프 상주는 민족 정기를 찾는 상주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입하신 해비시 프로를 국민TV에 후원하겠습니다. 가입하실 때 국민TV에 후원해달라고 말씀해주세요. 1600-3267 앞뒤가 다른 1600-3267 우리라이프 상조 홍대리였습니다. 오늘 라면 안케이트입니다. 여야와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이 철도산업발전 소위 구성을 조건으로 파업 철회에 합의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의견 주십시오. 네, 오늘의 경제입니다.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길경식 이사입니다. 길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길 이사님. 네, 경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길경식 이사입니다. 길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 예. 예. 경상수지 흑자 이미 60억 불을 넘었다 이런 발표인데요. 올해 목표치를 넘어선 것 같고요. 뭐 여러 가지 경제 사정이 안 좋지만 수출 기업들은 그런 대로 선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늘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13년도 11월 국제 수지를 보면 경상수지 60억 달러를 넘은 흑자를 기록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예. 이 상품 수지 흑자 따로 떼 흑자 규모가 이제 61억. 예, 전화 연결 상태가 고르지 못한데요. 다시 한번 예. 전화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의 경제 소식 방송 중에 지금 전화 연결 상태가 고르지 않아서 다시 전화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소식 전해드렸지만 철도노조 김명환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갖고 철도 파업을 철회하겠다고 선언을 했고요. 내일 오전 중에 업무 복귀를 하겠다 이런 입장도 밝혔습니다. 아울러서 국회에 구성된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도 적극 참여해서 공공 분야의 민영화 문제에 대해서 적극 대처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오늘의 경제 계속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리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잘 들립니다, 이제. 네. 이 한국은행 발표 말씀하셨는데요. 계속 이어서 네. 설명해 주시죠. 예, 일단 오늘 한국은행에서 그 국제 수지를 발표를 했는데 경상 수지가 60억 달러 이상 흑자를 기록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안에 이제 세부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상품 수지 흑자 규모가 이제 61억 달러 정도를 기록했다라고 하는데 이는 지난달보다는 한 8억 달러 정도 감소한 그 양이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한 그 규모의 흑자가 난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일단 서비스 수지 같은 경우에는 지적재산 사용료라든지 사업서 수지가 악화되면서 16억 달러 이상 흑자였는데 이번 달에는 오히려 7억 달러 적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예. 소득 수지 같은 경우에는 배당 수입이 감소하면서 한 2억 달러 가량 감소했고 일 소득 수지 같은 경우에도 한 0.3억 달러 정도 이제 적자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한 3천만 달러요. 예. 네. 해외 투자 같은 경우가 좀 증가하니 해외 나간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국권 투자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해외로 유출된 것으로 지난해 100억 달러 이상 외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가 이번 달에는 정도로 이제 큰 폭으로 좀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러면 수출이 60억 달러 이상 큰 폭으로 흑자가 난 것 외에는 다른 부분들은 그렇게 상황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예. 더군다나 이제 문제는 이 수출마저도 2000년도 초반서부터 지금까지 10년 동안의 그 추세를 좀 살펴보면 2012년도서부터 계속 좀 정체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문제가 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예. 정부와 언론에서는 현재 그 지금 이 경상수지 흑자가 22개월째 이제 흑자라면서 대대적인 좀 홍보를 하고 있지만 최근 10년 동안 주요 품목별로 요 상품 수지 상품 품목 수출 추이를 살펴보게 되면 2014년도에도 수출입이 그렇게 크게 늘어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일단 수출 같은 경우에는 2010년과 2011년도에 반도체라든지 석유 제품, 자동차, 선박, LCD 등이 좀 중심이 돼서 급증을 했습니다, 이때. 그러다가 2012년도로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그 싱가포르 오늘의 경제 소식 중에 지금 전화 연결 상태가 보지 못해서 전화가 끊겼습니다. 다시 한번 청취자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전화 연결을 다시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은행에서 오늘 발표한 11월 국제수지 동향 중심으로 경상수지 흑자가 60억 불을 넘어섰다. 이런 얘기 나오는 가운데 지금 전화가 더 이상 인터뷰 진행이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요. 네, 다시 연결을 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피드는 철도 노조 파업 철회 소식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경제 이후에는 정치권 소식 들은 후에 철도노조 최은철 대변인 연결해서 오늘 철도노조 파업 철회 기자회견 관련 사항을 자세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전화가 연결되는 대로 오늘의 경제 소식 나머지 부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리사님. 예, 잘 들리십니까? 네네, 잘 들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품목별 수출 추이까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계속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 일단 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그 중국이 계속해서 소비를 좀 해주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내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일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조금 좀 앞으로는 11년도에 일본에서 대지진이 일어나면서 그 전력 소비를 위해서 화력 발전하다 보니까 일본을 중심으로 중국과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수출이 이제 급증을 했다가 이 동일본 그 사태가 일본에서 어느 정도 이제 그 정리가 되면서 이게 정체를 보이다가 점차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자동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일본에서 자동차 수출이 좀 규칙한 미국의 그 수출이 2011년도에 급증을 했다. 이 부분도 2010년도 이후서부터 이제 정체 보이고 있고요. 12년도서부터
200억 달러가량 감소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앞으로도 석유 같은 경우에는 점점 더 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LCD나 센서 같은 경우는 한국에 수출을 했었는데 예. 기사님 오늘 전화 연결 상태가 좀 안 좋았어요. 예. 오늘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맞습니다. 예. 네. 다시 한번 청취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화 연결 상태가 고르지 못해서 오늘의 경제 소식은 여기서 줄이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시대정신이 나는 미숙하다. 이렇게 어떤 분이 표현을 하더군요. 유시민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숙하다 이랬는데 미숙아는 인큐베이터에서 키운 뒤에 나와야지 제대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저런 식으로 인용하시는군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을 제가 듣고서 생각한 걸 매우 얘기한 비열한 겁니다. 인용 방식입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TV 토론에서 맞붙은 유시민과 전여옥. 유시민과 전여옥은 박근혜 대통령을 어떻게 이야기할까? 놀랍게도 일치하는데 우선 나는 꼼수다에 2011년 11월에 나왔던 유시민. 예, 2006년 4월부터 6월까지 2달간 2, 3일에 한 번씩 제가 직접 그쪽 대리인을 만나서 그런 정치적 조건을 포함해서 법안의 내용까지 포괄적인 협상을 진행을 했습니다. 합의가 거의 다 됐어요. 6월 중순쯤에. 그랬는데 이제 끝내 결렬이 됐어요. 합의가 안 됐어요. 영수회담도 결국은 없는 일이 되고. 그래서 내가 이해를 할 수 없어서 나중에 이제 왜 결렬되었는지 박근혜 대표가 거부했는지를 알아봤는데 박근혜 대표의 마지막 멘트가 그랬다고 그래요. 우리 한나라당 안으로 할 때나 정부 안으로 할 때나 3천억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데 3천억 원밖에 왜 우리 안대로 안 해주냐 이랬다는 거예요. 그때 한나라당이 어르신들한테 월 20만 원 이상씩 그냥 500만 명한테 다 주는 기초연금법을 주장을 할 때예요. 그게 예산 소요가 12조 원 정도 되는 거였고 연간. 우리가 낸 기초노령연금법은 3조 2천억짜리였고 7조 원 내지 8조 원 차이가 나는. 제가 그때 보면서 이 사람이 안 되겠구나. 안 되는 이유는 협상 대표로 나온 사람이 허위 보고를 했다 하더라도 어떤 이유에 의해서든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합리적인 정책 판단 능력이 거의 없다. 그런 거를 제가 그때 많이 느꼈고. 박 대표가? 예. 기본적으로 산수가 안 되시네. 누군가가 중간에 보고를 어떤 이유로든지 틀어버리면 그것이 잘못된 보고라는 걸 판단하는 능력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지도자는 기본적으로 그게 있어야죠. 다음은 전여옥. 이제부터 들으실 내용은 오마이뉴스가 전여옥의 신간 아이 전여옥의 내용을 소개할 때 축사를 위해 단상에 올라온 정봉준 의원이 전 의원의 책을 펼치더니 선문답하듯 한마디씩 던지는 것은 정치가 아니다. 박근혜는 늘 짧게 답한다면서 뭔가 깊은 내용과 엄청난 상징적 비유를 기대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쳤다. 어찌 보면 말 배우는 어린아이들이 흔히 쓰는 베이비 토크와 다른 점이 없어 보인다고 꼬집었습니다. 더구나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해라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비민주적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어 전 의원은 박 위원장이 인문학적인 콘텐츠는 부족했다며 신문기사를 보고 분석하는 능력이나 해석하는 깊이 같은 것은 참으로 아쉬운 부분이 많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너무 솔직하게 쓰셔도 괜찮으신지 제가 저까지 좀 걱정이 됩니다. 그러면서 박근혜에게 한나라당은 나의 당이었다. 대한민국은 우리 아버지가 만든 나의 나라였다. 이 나라 국민은 아버지가 긍휼히 여긴 나의 국민이었다. 물론 청와대는 나의 집이었다. 그리고 대통령은 바로 가업, 즉 마이 패밀리스 잡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 새삼스런 이야기. 이걸 모를 국민은 없었을 텐데 결국 속고도 그녀를 대통령으로 뽑았다는 이야기일지. 갑자기 전여옥이 이명박 대선운동을 벌이네 했던 말이 떠오르는데 여러분, 지난번에 한 번 속으셨는데 이번에 두 번째 속으시겠습니다. 한 번 속으면 속인 사람이 나쁜 놈입니다. 그러나 두 번 속으면 속은 사람이 바보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조상훈 기자가 진행하는 국민 TV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조상훈의 뉴스피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정가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일보의 양정대 기자입니다. 양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미국 출장은 잘 다녀오셨습니까? 예, 잘 다녀왔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요. 우선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된 소식부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오늘 결국 파업 처리하기로 결정했고요. 좀 전에 좀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공이 정치권으로 넘어왔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 내에 이제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고 또 구성까지 마쳤는데요. 이게 앞으로 소위 운영이 제대로 될지 이게 좀 의문인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소위 운영이 그렇게 매끄럽게 진행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정치권 안팎에서는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셨듯이 일단 소위는 오늘 합의를 하자마자 지금 구성은 마친 상태입니다. 새누리당의 강석호 의원이 위원장을 맡게 됐고요. 새누리당에서 박상은, 안효대, 이희재 의원이 참여를 하고요. 민주당에서는 이윤석, 민홍철, 윤은옥 의원, 그리고 통합진보당 오병윤 의원, 이렇게 여야 4인 4인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첫 전체 회의를 한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이제 국토교통부로부터 철도산업발전 방안을 보고를 받고요. 질의응답도 하고 이에 대해서 이제 현안 파악을 한 다음에 소위 운영 방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자체적인 논의를 할 예정인데요. 소위는 지금 오늘 합의 사항에 보면 여야 그리고 정부 측 국토교통부 그리고 코레일과 철도노조 이 노사 대표까지 그리고 민간 전문가들까지 참여를 시켜서 자문협의체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 소위 구성의 여야가 오늘 정치적인 합의를 했는데 실제로 소위에서 뭘 논의할지에 대해서는 여야 간에 별다른 합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고 굉장히 좀 같은 합의를 해놓고도 지금 해석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점입니다. 일단 민영화 관련한 논의만 해도요. 지금 야당인 민주당 쪽에서는 어쨌든 철도 문제 포함해서 그리고 의료 문제도 지금 민영화 논란이 거센데 어쨌든 수아를 KTX 자회사 설립 문제 포함해서 민영화 포괄적인 민영화 문제도 논의 대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새누리당 쪽에서는 이미 면허가 발급된 수아발 KTX 자회사 관련 부분은 논외다. 그리고 지금 가장 또 어쨌든 이제 파업을 철회를 하게 되면 노조원들이 현장에 복귀를 하더라도 곧바로 징계 절차가 진행될 예정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노조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한 부담일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 징계 절차, 노조원 징계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새누리당 쪽에서는 이건 역시 법과 원칙의 엄정한 적용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이거는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합의사항에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민주당 쪽에서는 이 부분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야가 합의를 하긴 했는데 합의에 대한 해석 자체가 일단 서로 다르고요. 제가 아까 소위 구성된 그 의원들의 명단을 쭉 불러드렸는데요. 아마 명단을 들으시는 청취자분들 다수가 처음 이름을 듣는 의원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소위 구성된 내용을 보고 여야 모두에서 실질적으로 좀 논의를 적극적으로 전개를 해나갈 수 있는 의원들로 구성된 건 맞느냐 이런 지적들이 각 당 내부에서조차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아는 국회의원 이름도 지금 윤우덕 의원이라든가 통합진보당 오병윤 의원 정도 이 두 분 정도밖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단 소위에서 논의한 내용 자체가 광범위하고 추상적인 데다가 말씀드렸듯이 핵심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수아발 KTX 자회사 설립 문제, 또 노조원 징계 문제 이것들을 제대로 논의할 수 있을지 또 포괄적으로 민영화 문제를 다루는지 이 자체가 굉장히 불분명한 상태고요. 더군다나 말씀드렸듯이 지금 여야 간의 이견이 굉장히 큰데 이 동수로 구성된 소위에서 그나마 또 의원들의 면면으로 볼 때 실효성 있는 협의가 가능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려가 적지 않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도대체 오늘 뭘 합의를 했다는 거냐 이런 푸념이 나오기도 합니다. 파업을 철회하기로 한 합의는 분명한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번 철도 파업 사태 최대 정치적인 승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별다른 반응을 내놓고 있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청와대가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오늘 진정한 승자는 청와대 아니겠느냐, 뭐 이런 해석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여야 정치권에서는 사실 이 철도 파업의 그 종료, 철도 파업의 과정에서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우리가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 뭐 이런 걸 굉장히 부각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여당이든 야당이든 뭐 특별한 이득을 보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들이 많고요. 예. 특히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우리가 중재를 해서 파업이 해결됐다, 이런 자화자찬을 하고 있지만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그리 생각할지는 의문이다, 뭐 이런 지적들이 많고요. 새누리당의 입장은 좀 굉장히 어정쩡합니다. 다만 저 개인적으로 새누리당 중진 의원인 김무성 의원의 역할은 좀 다소 부각이 됐고, 앞으로 김무성 의원이 뭐 당권이든 또 나아가서 뭐 대권이든 자기 행보에는 좀 플러스 됐을 거다, 뭐 이런 평가들이 나옵니다. 예. 청와대에서는 특별한 반응을 아직까지는 내놓고 있지는 않은데요. 청와대 관계자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 전반적으로 좀 상황이 어쨌든 좀 일단락돼서 굉장히 안도하는 분위기이면서요, 동시에 내심 좀 여러 가지 기대도 굉장히 좀 많이 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지금 이번 철도노조 파업이 무려 22일간이나 지속이 됐고, 뭐 어쨌든 국내 철도노조 파업 사상 뭐 최장기간 진행이 됐었는데, 어쨌든 불법 파업과는 타협하지 않겠다, 이렇게 청와대가 강경한 기조를 계속 밀고 나갔고요. 이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이 직접적으로 반영된 그런 결과였는데,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의 원칙적인 대응이 막힌 걸 아니겠느냐, 이런 판단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당장은 어쨌든 이제 내일 모레부터 집권 2년차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새해를 이틀 앞두고 어쨌든 극적인 해결이 이루어졌고요. 이것에 따라서 극단적인 노정 갈등에 따른 정치적인 부담은 굉장히 많이 덜게 된 그런 측면이 있고요. 특히 이제 정치적인 측면에서만 보자면 그동안에 박근혜 대통령이 비정상의 정상화, 이걸 굉장히 강조를 했고요. 또 명분 없는 파업에는 타협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직접적으로 밝힌 바가 있는데, 이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에 원칙과 신뢰의 정치인, 이렇게 각인이 돼 있었지만 정작 집권을 하고 나서는 원칙과 신뢰, 이 두 가지 모두에서 국민적인 비판들이 굉장히 많아졌었는데, 이번 파업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또 파업이 결국 철회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원칙적인 대응 기조가 뚜렷하게 각인된 건 아니겠느냐, 이게 청와대의 대체적인 해석입니다. 예. 그러면서 이번에 이제 청와대가 그 철도 파업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하게 밀어붙였던 이유 중에 하나를 꼽는 게 바로 그동안에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공기업 개혁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공공기관 개혁 문제를 이제 밀어붙일 수 있는 적극적인 추진력을 얻게 됐다, 이런 기대감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그런데 이건 좀 뒤집어서 보면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집권 이후에 보여온 일방 통행식, 또 불통, 또 밀어붙이기식 국정운영, 이것이 오히려 이번 철도 파업 과정에서 국민적인 동의를 얻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새 예산안 처리 문제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당초 여야가 합의한 시한이 오늘 같은데요. 뭐 오늘이 몇 시간 남긴 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은 뭐 외형적으로 보면 국정원 개혁안과 관련한 구체적인 부분 빼고는 뭐 대부분의 쟁점들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예산 부수법안인데요. 이 세법 개정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법 정책을 어떻게 확정할 거냐, 이게 정해져야 이제 세수도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세출 규모도 이제 확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동안 이제 세법 개정안이 계속해서 여야 간 이견 때문에 미뤄져 왔었는데요. 오늘 오전에 최종적으로 몇 가지 쟁점들이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예.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소득세 부분인데요. 지금 소득세 최고 세율이 38%인데요. 이걸 적용하는 과표 구간이 소득 그 과세 기준이 이제 3억 원 이상 소득자 아닙니까? 예. 이게 이제 그 바로 밑에 구간이 8,800만 원이어서 이게 너무 좀 비현실적이다, 이런 지적들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이 38% 최고 세율 적용 과표 구간을 민주당이 주장해온 대로 1억 5천만 원까지 절반 수준으로 대폭 낮추는 것에 여야가 합의를 했습니다. 예. 반면에 이에 대한 이제 반대급부로는 새누리당이 주장해왔던 그 부동산 세제 중에서 제일 중요하다 새누리당이 수차례 강조를 해왔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이게 올해 말로 지금 한시적으로만 지금 부과를 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거를 아예 폐지하는 걸로 이렇게 민주당이 양보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 구간을 민주당 주장대로 1억 5천까지 낮추고, 대신 새누리당 주장대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는 중과하는 것을 폐지하는 걸로 여야가 나름대로 빅딜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인세는 세율 자체는 건드리지 않는 걸로, 대신 대기업의 최저한세율, 이게 이제 각종 감면 이런 것들을 받더라도 반드시 내야 하는 최저한도의 세율인데요. 예. 최저한세율을 현행 16%에서 17%로 1%포인트 올리는 걸로 여야가 합의를 봤습니다. 그동안에 야당이 강력하게 주장했었던 전월세 상한제 도입 문제, 그다음에 이런 부동산 대책은 이번에 빠졌고요. 말씀드렸던 소득세와 법인세, 이렇게 이제 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이런 몇 가지의 여야 간 주고받기를 통해서 6천억 원 안팎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다고 그러는데요. 예. 소득세나 법인세에서는 사실상의 부자 증세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게 어제부터 계속 나온 평가입니다. 그동안에 이제 각 상임위원회별로 나름대로 이제 예산안을 심의를 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겨야 되는데요. 아직 못 넘긴 곳이 농해수위 한 곳이 있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쌀 목표 가격 때문에 쌀 목표 가격을 얼마로 할 거냐, 이 부분에 여야 이견이 뚜렷했기 때문인데요. 어쨌든 민주당과 새누리당이 주장했었던 그 목표 가격의 중간선인 18만 8천 원 선에서 오늘 합의가 이루어졌고요. 예. 이에 따라서 농해수위에서도 예산안 처리가 끝나서 예결특위로 넘기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쌀 목표 가격 놓고 보면 새누리당은 예상 외로 좀 낮게 잡았군요. 농민단체는 그런 새누리당 안에 좀 반발을 한 상황이고요. 그렇습니다. 당초 이제 정부는 인상 없다, 이런 입장 아니었습니까? 예. 대신 새누리당이 한 4, 5천 원 정도 인상하는 거를 안을 제시했다가 농민단체가 강력하게 반발을 하니까 한 10,000원 정도, 15,000원 정도 이렇게 더 올리는 그런 안을 제시를 했는데요. 민주당과는 한 2, 3만 원 정도, 한 2만 원 정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예. 결국은 중간선인 한 10,000원 정도 서로 양보하는 선에서 이렇게 합의가 된 겁니다. 다른 쟁점 법안이라고 할 수 있는 신규 승연철자 금지, 또 아동학대 처벌법 제정안, 이런 법안들도 오늘 법사위 처리까지 끝마친 상태고요. 다만 여당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수차례 주장해 왔었던 외국인 투자 촉진법 같은 경우에는 아직 야당 내부의 반발이 심해서 이런 법은 아직 이견이 남아있는 상태이긴 한데요. 예. 어쨌든 대체로 쟁점 법안들도 대부분 지금 처리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 오늘 중으로 반드시 처리하겠다, 이런 입장이었고, 또 박근혜 대통령도 오늘 안에 좀 처리되기를 바라는 그런 주문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예. 예. 오늘 국회 상황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장담하기는 어려운데요. 오늘 중 처리하는 거는 좀 사실상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하셨듯이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가 예산안과 주요 법안 오늘 반드시 처리하겠다면서 소속 의원들에게 밤 늦은 시간이더라도 국회 주변에서 좀 머물러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물리적으로 오늘 중에 처리는 좀 어렵다, 이런 평가들이 많은데요. 일단 여야가 합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저녁에 지금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오후 7시에 지금 예산조정소위원회 회의가 잡혀 있고요. 9시에 예결특위 전체 회의가 잡혀 있긴 한데,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여야가 합의한 세법들, 또 각종 쟁점 법안들, 이런 것들이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 또 법사위를 거쳐서 이렇게 올라오려면, 본회의까지 올라가려면 꽤 시간이 좀 필요한 상태고요. 예. 그러다 보면 좀 절차상으로 이런 절차들을 좀 정상적으로 거치려면 시간이 좀 늦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과 함께 특히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정원 개혁 법안 부분이 아직 합의가 안 된 부분이 있는데요. 다른 쟁점들은 대체로 합의가 됐고,
특히 이제 정치관여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직 입법 논의가 제대로 진전이 안 된 부분은 뭐 1월부터 다시 2월 말까지 논의를 하겠습니다만은 현재는 정보관, 국정원 정보관 IO라 그러죠. 예. 정기관에 상시적으로 출입을 금지하는 것을 법제화할 건지, 사이버 심리전단에 내국인 상대 심리전을 금지하는 것을 명문화할 건지, 이런 두 가지 큰 쟁점에 대해서 여야 간 이견이 아직 좁혀지지 않은 상태인데요. 오늘 뭐 오전 오후 계속해서 여야 원내대표들이 회담을 갖고 이 문제를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결론이 안 난 것 같습니다. 이 결론이 언제 나느냐에 따라서 본회의 일정 부분도 좀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보면 내일이 31일인데 어쨌든 오늘 밤에 좀 협상이 진전을 보면 내일은 뭐 밤늦게까지 가지 않더라도 본회의는 오후쯤에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면 국정원 개혁과 관련된 법안을 먼저 처리하게 되나요? 내일 본회의가 합의가 전제로 내일 본회의가 열리게 되면요. 아마 예산안부터 처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 부수 법안하고 예산안을 처리하고요. 나머지 법안들은 이후에 그러니까 법안 처리 순서는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양정대 기자님 뭐 제야의 종소리 들을 것 같다라고 일찍부터 얘기는 하셨는데 우려대로 된 것 같고요. 예, 내일 늦은 시간까지 또 국회 일정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제야의 종소리까지 듣지는 않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정가 소식 한국일보의 양정대 기자였습니다. 권력에 종속되거나 사장을 권력이 내려보내는 언론은 절대로 민주화될 수 없고 중요한 게 광고 아닙니까? 경영 때문에. 네. 대자본의 눈치를 보면은 결국 우리가 여러 가지 사례에서 보듯이 독립이 어려운데 이 국민 TV가 미디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정말 십시일반으로 권력이나 대자본에 의존하지 않으면 앞으로 대한 언론이 아니라 어느 날에는 주류 언론으로 발전하지 않을까를 기대합니다. 동아일보 해직 언론인의 모임인 동아자유언론 투쟁위원회 김종철 위원장의 말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은 동아투이 선배들의 못다 이룬 꿈을 실현하겠습니다. 조합원이 돼서 힘을 실어주십시오. 포털 사이트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를 입력하시고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조합원으로 가입해 주시면 됩니다. 네, 남연 앙케이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남연 앙케이트는 국회에 설치된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 구성을 전제로서 철도 노조가 파업을 철회했습니다. 여러분 의견을 여쭤봤는데요. 몇 분이 의견 주셨습니다. 소개해드립니다. 강한 개인이라는 닉네임 쓰신 분이요. 대충 돌아가는 분위기를 봐도 박근혜, 새누리를 비토하던 분위기가 단번에 민주당과 노조에 쏠려버렸네요. 이런 의견 주셨고요. 좀비 헌터님, 매우라고 순화하겠습니다. 무능한 민주당 지도부 죽겠네 정말. 진짜 새누리당 이중대인 듯 이런 의견 주셨고요. 예, 강한 개인님은 의견을 한 번 더 주셨네요. 새누리는 정치를 참 잘한다고 느껴지네요. 가장 크리티컬한 이 시점에 잘못하면 대대적인 촛불이 일어날 수도 있는 이 형국에 협상이라는 카드로 한 방에 민주당과 노조원들을 잠잠하게 만들었네요. 더구나 실리와 명분이 아무것도 잃지 않고 이제 민주당 안 찍습니다. 사표 나더라도 정의당 찍으랍니다.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물잡이님 의견입니다. MBC는 올림픽에 밀려 아무런 보장도 없는 언질만으로 업무에 복귀했죠. 그 뒤 MBC가 어떻게 되었나요? 네, 언론사 파업 때 2012년이었죠. 예, 그 정치권의 모종의 좀 약속을 믿고 파업을 접었던 그 상황을 되짚어서 철도노조 파업 철회 사항을 비판적으로 보신 것 같습니다. 예, 다시 한번 오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경제 전화 연결 상태가 좋지 않아서 방송이 고르지 못했고요. 이렇게 확실히 알아듣지 못하고 방송이 좀 진행됐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오늘 철도노조 파업 철회 소식 관련해서 철도노조의
최은철 대변인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 오후 6시경에 김명한 전국 철도노조 위원장이 민주노총 쪽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파업 철회를 공식화했고요. 내일 오전 업무에 복귀하기로 했습니다. 네, 철도노조의 최은철 대변인 연결했습니다. 최은철 대변인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도 혹시 민주당사에 머물고 계신가요? 예, 민주당사에 있습니다. 예. 경찰의 수배령 때문에 지금 나오시기는 좀 불편하시죠? 아, 예, 요 앞에 지금 사법경찰들이 꽤 많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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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격적으로 이제 민주노총에도 한번 가시고 또 수석 부위원장께서 이제 조계사에 계시고, 우리 최은철 대변인 민주당으로 가셨는데, 일단 그때 상황 좀 궁금합니다. 이렇게 분산해서 몸을 일단 피신하시기로 하셨는지. 예. 일단 여기 각각 들어가기로 결정한 거는 나오면서 결정한 건 아니고요. 예. 22일 날 새벽에 침탈하기 전에 저희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서로 유선으로 계속 상황들을 계속 소통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어쨌든 종교계, 예. 그리고 이제 당 정치권 쪽에서 이 문제에 대한 대화 교섭들을 계속적으로 촉구하는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판단에 따라서 수석 부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이제 그 역할을 좀 맡기로 해서 이렇게 들어오게 됐습니다. 예. 예. 잠시 조계사에서 이제 박태만 수석 부위원장이었죠. 최연의 코레일 사장하고 짧은 시간이었지만 대화 테이블 가졌었고요. 예. 문제는 이제 국토교통부가 좀 강경한 입장 보였고, 주말 사이 이제 대규모 또 집회가 있었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어제 밤 사이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전격적인 여야 정치권하고 철도노조 간의 합의가 좀 이루어져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갑작스럽다 이런 반응인데 어떻게 된 경위인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저희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파업에 들어오기 전부터 오늘 1년 내내 그리고 파업에 들어오고 나서도 책임 있는 교섭과 대화를 요구를 했었던 겁니다. 예. 사실 근데 저희가 공사와 교섭을 했던 과정들을 보면 공사는 전혀 책임 있는 자세로 나오지 않았었거든요. 예. 조계사 같은 경우도 보시면 그날 찾아가면서 당일날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엄단하겠다. 교섭장이 열리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입장을 밝히면서 사실 코레일에서는 아무런 권한이 없이 찾아간 상황이었고 오늘 합의 같은 경우는 어저께 여야 간에 특히나 책임 있는 단위에서 이 문제를 정리를 하고 저희들에게 찾아온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 여러 가지 요구 중에 하나였던 국토교통의 소위라고 하는 제도적 장치를 이런 대화 교섭의 중요한 틀이라고 생각을 해서 합의를 하게 된 거죠. 예. 그 합의 내용을 잠깐 좀 설명을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정치권에서는 좀 해석을 달리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철도 노조 입장에서 이러이러한 합의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동의한 것이다. 이런 입장이 있을 것 같으니까 합의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 합의 내용 자체는요, 액면 그대로입니다. 이상도 없고 이하도 없는 거고요. 저희들은 국토교통위 내 소위 말하면 소위의 명칭이 철도산업발전 특별소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지난 철도산업발전 관련한 국토부의 철산위를 거친 방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룰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금 17년까지 이어지는 중장기 철도산업발전 방안 전반에 중에서 가장 중요한 수어발 KTX 자회사 설립 관련한 문제들이 이번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 문제를 포함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이 소위를 구성을 하기로 한 결정에 근거해서 저희들은 조건 없이 파업을 철회하고 현업에 복귀하겠다라는 결정을 한 거고요. 소위 안에 정책자문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필요한 경우다 이렇게 하기는 했는데 소위의 의원들이 이 정책자문위원회 회의를 협의체를 구성하지 않고선 사실 어려울 거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여야, 국토교통부, 철도공사, 철도노조, 민간 전문가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사실상 작은 규모의 사회적 논의기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도부를 중심으로 해서 이번 합의가 이제 이루어졌는데요. 예. 파업에 참여했던 그 현장 조합원들의 의견이나 분위기는 어떤지 좀. 저희가, 물론 지금 민주당사에 오래 계셔서 예. 대면에서 의견은 못 들으셨겠지만 예. 전해지는 분위기는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저도 굉장히 좀 답답하긴 한데요. 예. 오늘 같은 경우도 하루에 전화만 200통을 넘게 받았습니다. 보통 기자들이신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조합원 분위기가 어떤 건지 오시는 분마다 좀 간간히 물어보고는 있습니다. 조합원들께는 상당히 죄송합니다. 조합원들이 이걸 보면서는 굉장히 부족한 합의다라고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이 소통 체계가 다들 피신해 있는 상황이고 주요한 골간 단위들이 원만하게 소통을 할 수 없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저께 저녁부터 오늘까지 이르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의 최대한 소통 과정들을 거쳤고요. 그 과정 속에서 지도부가 결단을 할 만큼 조합원들께서도 넓게 이해를 해주고 이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이후에 좀 더 많은 준비들을 거쳐서 민영화를 막는 데 있어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을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미 언론 보도로 나왔습니다만은 그 파업을 들어갈 때는 보통 찬반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통상적으로 이제 파업을 끝낼 때도 예. 그 합의 사항에 대해서 조합원들에게 찬반 의사를 묻는데 예. 이번에 이제 이 합의는 그 대상이 아닌 건가요? 저희 규약상으로 보면요, 마지막에 찬반 투표를 하는 거는 조합원들의 지도부에 대한 신임을 묻는 거고요. 예. 이 합의의 인준 관련한 부분들은 이제 확대쟁대위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지부장들이 이렇게 모여서 찬반을 묻는 건데요. 지금은 이 협의 자체가 불가능한 조건에 있습니다. 많은 지부장님들이 다 피신해 있는 상황이고요. 지도부도 마찬가지인 상황이거든요. 회의 자체가 구성이 안 되는 조건인 거죠. 그래서 어저께 하고 오늘 거치면서 가능한 곳까지는 최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들을 겪었고요. 예. 이 부분에 이제 절차적 문제들을 제기하기보다는 이것이 노사의 어떤 인단의 문제가 아니라 워낙 정치적이고 중요한 어떤 대국민적 사안이 된 만큼 이런 정치적 결단과 결정에 대해서 존중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 관련된 질문일 것 같습니다. 예. 그 노조 자체적인 어떤 협의 과정, 그리고 예. 충분한 토론 없이 예. 이 파업 철회하기로 했다는 그런 합의가 언론 보도에 먼저 좀 나온 부분, 예. 이 부분을 좀 지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 파업 철회와 관련한 부분들이 사실 이게 어저께 논의 과정 속에서는 굉장히 긴박하고 이거는 사실 저희의 조건이기도 하지만 여권 내부 특히나 여권 내부나 이제 야권 내부에 기밀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긴밀하게 논의하는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기밀을 유지하면서 소통을 했던 과정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도 그렇고 주변에 계신 조합원들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것이 나온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보실 것 같은데요. 국토교통의 소유와 관련한 문제는 저희가 올해 초에 이제 여러 단위의 회의 과정들을 겪으면서 우리의 중요한 투쟁의 어떤 목표, 투쟁의 중요한 어떤 계기들, 정책적 어떤 구조들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과정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좀 봤어요. 예. 6월 달에 원래 소위가 구성할 뻔하다가 새누리당이 반대를 하면서 못했고 이번에 들어와서도 계속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이 이제 정권의 눈치를 보는 과정 속에서 안 됐는데 이에 대한 여권에 좀 결단이 있었다고 보기 때문에요. 충분히 파업을 철회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예. 그 되짚어 보면 일찌감치 국회 내에 철도산업발전 소위 같은 그런 소위가 구성이 됐다면 예. 파업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전제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왜냐하면 소위에서 철도산업발전에 관련한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고 한다면 예. 이런 면허 발부가 이렇게 조속적으로 내지는 이사회가 이렇게 조속적으로 이루어질 리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저희들은 이렇게까지 오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최근 상황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예. 일단 수서바이 KTX 이 회사 면허 발급이 됐고요. 예. 또 노조 입장에서는 이거 이제 소송을 제기했단 말이죠. 예. 이거 원인 무효다. 예. 이런 식의 입장을 갖고 계신데 제기한 소송이나 이런 건 계속 유지하시는 건가요? 예, 이 부분은 이 면허 발부와 관련한 이 행정 절차가 워낙 졸속적이고 그리고 절차적으로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정당한 의심, 정당한 문제 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법적 절차, 법적 해명을 요구한 상황인 거고요. 예. 이거 자체가 지금 파업 철회나 아니면 소위 구성에 있어서 배치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위에서도 이런 법적 판단을 실제로 구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논의의 과정에 어떻게 보면 도움이 되면 도움이 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그 앞서 김명환 그 노조위원장께서 기자회견 통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구성됐죠, 이미. 국회 내 그 국토교통위의 철도산업발전 소위에 좀 적극 참여해서, 민영화에 대한 문제, 정부의 일방적인 그런 정책,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반드시 의견을 내겠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가능할 거라고 보시는지요? 이것이 이제 정책자문협의체와 관련한 부분일 거라고 좀 보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각 그 의원들이 이제 지금 저희가 확인한 거는 간사들께서 선임을 해서 각 당의 간사가 선임을 해서 4분씩 그 소위원회 의원들이 들어오시게 되는데 그동안 그 의원님들이나 보좌관님들하고 저희가 국회 관련해서 이 문제를 계속적으로 협의하고 소통해왔던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들을 통해서라도 저희의 입장이나 저희가 가지고 있는 주장의 어떤 근거들 이제 같이 토론해 나가는 그런 계기들이 계속적으로 주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특별히 주말 사이에 이제 파업 중인 노조원들의 업무 복귀율이 좀 높아졌다. 이런 좀 보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 지도부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좀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당연히 이게 신경이라기보다는 이게 그 한 20일 정도를 거치면서 저희들이 누구도 예상을 못했습니다. 따라서 조합원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애로들이 충분히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복귀의 어떤 내용을 보면 코레일에서는 30%가 마지노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희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아마 그 철도공사에서도 이거 어떤 파업 대우가 어떻게 보면 이제 무너지거나 와야 되는 어떤 기준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희도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는 거고요. 그 기준이 30% 이렇게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운전 분야의 경우를 보시면 기관사들이죠. 굉장히 그 파업 대우를 강고하게 유지하고 있었고요. 차량도 마찬가지고 차량 유지 보수를 하고 있는 우리 조합원들도 그렇고요. 그런 어떤 좀 어떻게 보면 핵심인 그 대우가 굳건하게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당시만 하더라도 해를 넘는 투쟁을 전개하겠다라고 결심을 했었고 이것은 빈말은 아니었습니다. 예. 합의 내용에 그게 포함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물론 이제 이면 합의 얘기도 나옵니다만은 지금 코레일 측이 직위 해제한 직원들도 있고요. 또 징계 절차를 받고 있는 직원들도 있고 또 대체 인력을 이제 채용하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이제 파업을 접더라도 그 회사 측과 협의하거나 논의해야 될 문제들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합의 사항이나 논의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논의는 있었고요. 다만 이제 저희들이 논의를 좀 요구했던 거는 이게 이제 어렵게 지금 합의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정치적 그 어떤 파국을 막기 위한 그 합의였던 만큼 이에 대한 전향적 자세가 좀 필요하다고 좀 봤습니다. 그래서 제일 지금부터 중요한 거는 열차 운행의 정상화입니다. 지금도 경부선 64km에서 화물열차가 지금 탈선이 됐는데요. 바퀴가 깨진 거거든요. 이런 사례는 사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정상적인 경우는. 근데 이제 이렇게 위험한 상황들을 극복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노사관계가 가장 정상화되는 게 제일 급선무입니다. 이런 대립적인 조치들을 그대로 안고 들어갈 경우에 서로가 원하지 않아도 문제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평화적인 어떤 합의가 이루어진 만큼 그에 대한 전향적 조치를 취하는 건 어떻게 보면 노사가 책임 있는 주체로서 당연히 이제 취해야 될 자세인 건데 협의가 잘 진행되지 않은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된 이면 합의나 이런 건 아닙니다. 전혀 없고요. 이후에도 이건 당장 오늘 안 됐다고 안 되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복귀 과정이나 이후에 계속적으로 좀 교섭을 통해서 이 문제가 좀 평화롭게 진행될 수 있게끔 전향적으로 조치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국민들 불편이 최소화된다는 측면에서는, 대체로 이제 파업이 철회됐구나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여러 가지 이제 민영화 반대나 또 우려 속에 철도 노조의 파업을 지지하셨던 국민들이 좀 적지 않이 계십니다. 이분들께 내일 오전부터 업무에 복귀하신다니까, 하시고 싶은 말씀이시면 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복귀를 하더라도 저희가 정상하는 데는 좀 시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당분간 더 불편을 느끼실 것 같은데요. 지난 20일 동안 참 많이 불편하셨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 또 고맙게 생각을 하는 건 저희들이 22일 동안 파업하는 동안 상당히 많은 고비가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다들 투사가 아닙니다. 다들 평범한 조합원이기 때문에 많은 고비들,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걸 견디게 해준 것이 이제 국민들의 지지와 힘이었습니다. 저희가 파업 투쟁을 하면서 이렇게 사랑받는 파업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국민들의 철도 민영화에 대한 우려 때문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철도 민영화, 국민 철도를 지키기 위한 과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 철도 파업 철회를 선언한 철도 노조의 최은철 대변인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